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에 준한다며 엄정 처리 방침을 밝히자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와 경찰청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고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원청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납기를 맞추기 위해 휴가도 반납한 채 다시 땀을 흘리고 있고 지역 상권도 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유충 사고가 난 지 20일이 다 돼가지만 합동조사위원회 원인 발표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16일 만에 공식 사과에 나선 홍남표 창원시장은 대책조차 밝히지 못했습니다. 중국산 상호를 딴 무화과 담배를 만들어 국내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각종 세금도 피해갔고 유해 성분 함유량도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주말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경찰 수뇌부가 징계와 감찰로 대응하면서 거센 후폭풍을 닫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는데요.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일선 경찰의 반발은 더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12.12 쿠데타에 준한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열린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침 출근길에 이같이 일갈했습니다. 별도 브리핑을 통해서도 경찰은 무기 소지도 가능하다며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 회의를 한 건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회의 12.12 사태도 이런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총경들이 경찰 지도부에 적법함 직무 명령에 불복종했다며 관련자들을 엄정 조사해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국은 과거 치안본부와 다르다며 오해와 왜곡으로 총경회의까지 이르게 돼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말인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 회의가 끝난 지 1시간 반 만에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회의에 직접 참석한 총경 50여 명에 대해서도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복무규정 위반 사안으로 류 전 서장이 경찰서장 업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류 전 서장과 윤 청장 후보자와의 면담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경찰의 반발은 더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30일 전국 경찰서의 경감 경위급 중간 간부들이 모여 현장 회의를 하자는 제안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함께하자는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경찰청 앞에서 류 전 서장 인사조치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 문제에 관련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공방도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경찰서장 회의로 다시 촉발된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니고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이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인 경찰의 정치 세력화는 합리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 투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섰다는 건 윤 대통령이 경찰장악에 직접 올라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 관련해서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경찰들의 회의는 의견을 모아서 자신의 수장이 될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묵묵히 일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경찰국 신설이 경찰 수사에 간섭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여름 휴가를 간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은 물론이고 공무원도 내수 경제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모두 휴가를 가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음 달 중에 원구성을 마친 국회의장단과 만찬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협력업체 파업이 50일 만인 지난주 금요일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요. 오늘 협력업체 노동자 10,000명과 원청 노동자 8,000명이 대우조선으로 정상 출근했습니다. 여름 휴가도 반납한 채 선박 납기를 맞추기 위해 작업에 나섰는데요. 조선소 작업 현장에 박기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선박 조립동입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기계로 철판의 거친 면을 갈아내고 배의 혈관이라고도 불리는 배관을 용접합니다. 큰 블럭이 되기 전에 이제 작은 블럭들이 점점점 합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단계고요. 대우조선의 여름휴가 첫날인 오늘 협력업체 노동자 전체인 10,000명이 출근했습니다. 원청 생산 인력 80%인 8,000명도 휴가를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곧장 현장으로 달려 나왔지만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협력업체 노사 협상 타결에도 손해배상 소송과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 등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해결될 건 해결해야 되고 단지 노동자들이 또 파업을 또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현장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또 날도 덥고 현장에 좀 적응해야 될 시간들도 필요할 것 같고. 조선소 안은 휴가 기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대형 차량들이 거대한 선박 블럭을 옮기느라 분주하고 육상에서 조립한 배 부품들을 바다 위에서 조립하는 독 주변에는 대우조선 원청 노동자들이 조립 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배를 밀고 들어와서 제자리에 앉힌 부분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블록은 서편에 있던 블록을 밖에 빼냈다가 다시 이동을 해서 같이 조인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51일 동안 중단됐던 일독 작업도 정상화됐습니다. 전고농성으로 공정이 중단됐던 원유 운반선입니다. 대우조선은 내년 1월인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생산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모두 9개의 부품을 장착하면 하나의 배가 완성되는데 아직 5개를 더 붙여야 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60%. 선박 납기일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하루 1억여 원의 지체 보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미뤄진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협력사와 2주간의 휴가를 반납해서 조선소 인근 식당가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집니다. 마무리 잘 됐으니까 좀 찾아올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제 저희들은 맛있게 음식 만들어서 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제 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통해 대우조선이 파업 사태를 딛고 다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창원시 수돗물 유충 사고가 난 지 20일이 다 됐지만 유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명확한 이유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사고 16일 만인 지난 주말 저녁에 뒤늦은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원인도 대책도 말하지 못했고 오늘로 예정된 중간 발표마저 연기되면서 주민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취임 이후 마련한 첫 기자회견. 진해구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고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고 발생 16일 만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에 숙여 사과드립니다. 홍 시장은 다음 달부터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사고 원인이나 향후 대책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수돗물 공급 최종 책임자로서 창원시장의 공식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진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발표 시기가 너무 늦은 데다 구체적인 원인이나 대책도 빠졌다는 겁니다. 원인 규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브리핑만을 위한 브리핑이 될 수 있다는. 애초 오늘 예정됐던 민간합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중간 발표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돗물 유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를 막을 구체적 대책이 무엇인지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이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홍남표 시장의 안일한 태도와 위기관리 능력의
구제에 있음을. 수돗물 유충 사고 이후 사고 대처는 물론 수습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창원시. 창원시 의회는 내일 낙동강 치수장 주변 환경조사와 진해 구민의 물 이용 부담금 한시적 면제,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드락입니다. 경상남도가 창원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고와 관련해 경남의 정수장 5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석동정수장을 뺀 나머지 50곳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충 모니터링 여부와 서식 우려 환경, 정수장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일부 정수장에 미세 여과망을 설치하는 등 추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산업과 인재 육성 계획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국립대학교 총장에 이어 경남과 부산 지역 사립대학교 교수들도 지방대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천현수 기자입니다. 경남과 부산 지역을 포함한 전국 사립대학 교수연합회와 비수도권 대학 단체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반도체 인재 육성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릴 경우 비수도권의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빙자한 수도권 대학 정원 정책에 대한 반대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반도체 학과 정원을 대학원 1,100명, 대학 2,000명, 전문대 1,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이 늘어나도 비수도권 대학에는 인재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방대학들의 이 같은 위기감에 지방의회도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뭐 계속해서 그냥 대학은커녕 산업이고 교육이고 인력이고 다 빠져나와야 되고.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기업의 전력과 산업용수 공급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까지 제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계획에 대한 반발이 영호남과 강원, 제주, 충청 등 비수도권 전역으로 퍼지는 가운데 경상남도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BA.2.75 변이가 국내에서 네 번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BA.2.75 변이 국내 두 번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바 있어 지역사회 내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5천여 명입니다. 이는 2주 전 월요일의 2.83배, 지난주 월요일의 1.36배로 이른바 더블링 현상은 다소 정체하는 모습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44명으로 닷새째 1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7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343명으로 한 달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BA.2.75 변이 감염 환자 1명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BA.2.75 변이 누적 감염자는 4명이 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3차 접종을 마친 충북 거주 20대입니다. 또 인도에서 입국해 국내 두 번째 BA.2.75 변이 감염으로 확인된 30대 외국인의 지인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방대본은 이 확진자가 국내 두 번째 확진자를 공항에 마중 나갔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와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합니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한 뒤 다음 날 자정까지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검사센터에서 유료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집니다. 입소자의 외출이나 외박도 외래 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종사자들은 모두 일주일에 한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947명으로 주말 검사 건수 감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1,000명대로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500여 명, 김해 300여 명, 거제 200여 명, 진주와 통영 각각 100여 명 등입니다.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3,400명대였던 경남의 확진자는 오늘 오후 4시 30분까지 집계해서 이미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경남의 재택치료자는 2만 7천여 명, 중증병상 가동률은 50% 수준입니다. 중국산 상호를 딴 무허가 담배를 만들어 중국인들에게 SNS 등을 통해 18억 원어치를 팔아온 일당이 경남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도 피해갔고 유해 성분 함유량도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바닥에 누렇게 건조된 담뱃잎이 수북합니다. 여기서 분쇄를 해서 다른 방으로 가자 잘게 부스러뜨린 담뱃잎을 종이로 돌돌 마는 담배 제조 공간이 나옵니다. 공장 한쪽에는 포장을 마친 담배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재료로 몰래 담배를 만들어 중국산 상호로 포장했습니다. 국내 중국인들을 겨냥한 겁니다. 예, 좀 조잡합니다. 이게 필터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직접 구해야 되고 연초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한 걸로. 넉 달 전까지 담배를 제조하던 현장 주변입니다. 인적이 드문 논밭 지역에 빈 공장을 임대한 뒤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판 담배는 약 288만 갑, 한 갑당 650원 정도에 팔아 18억 7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SNS와 중국인 상점 등을 통해 약 3천 원 정도에 팔았는데 중국 현지에서 팔리는 금액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합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담배값의 70%가 넘는 각종 소비세와 건강증진 부담금을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니코틴과 탈의 함유량과 건강 유해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도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경고 문구를 담배값 포장지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야 되고 이 중에 경고 그림은 담배값 포장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경찰은 30대 총책과 중국인 공장 관리인 등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4,500만 원의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포악한 성질 탓에 사람까지 공격한다는 북미산 외래종 늑대 거북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연못에서 포획됐습니다. 늑대 거북은 잡식성에다 천적까지 없어 토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어 최근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에서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톱니 모양의 두꺼운 등껍질, 다리와 목덜미마다 뾰족한 돌기가 솟아 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늑대처럼 긴 꼬리를 가졌다 하여 이름 붙여진 북미산 외래종 늑대거북입니다. 굵은 나뭇가지도 쉽게 부러뜨릴 만큼 단단한 턱을 지닌 늑대거북이 최근 한 아파트 단지 연못에서 잡혔습니다. 국내 생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확하게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거죠. 그동안 늑대거북은 독특한 생김새 탓에 파충류 애호가들 사이에서 반려동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성체가 되면 무게 30kg 이상에 몸집은 최대 50cm까지 커져 가정에서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연못이나 하천에 방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늑대거북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심 연못 등에서 모두 16마리가 포획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잡식성으로 토종 생물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늑대거북은 해외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쪽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피해자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뭐 다리 같은 데가 물려가지고 이렇게 골절되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뜯겨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환경부는 오는 10월 늑대 거북에 대해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밀양 깻잎 농가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밀양이 주산지인 깻잎은 충남 금산에서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요. 금산에서는 세계 굴지의 기업인 아마존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깻잎을 재배하는 기술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서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깻잎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하우스 위쪽에 카메라가 레일을 따라 움직이며 깻잎을 촬영합니다. 깻잎마다 고유 아이디를 부여해 성장 속도를 2시간마다 기록합니다. 상토에도 센서가 설치돼 깻잎 성장 과정의 온도와 습도,
함수량 데이터를 전부 기록합니다. 최적의 깻잎 인공지능 재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세계적인 유통기업인 아마존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방대한 데이터가 아마존 서버로 전송되고 그 자료로 국내 벤처기업이 아마존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수학과 정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모두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에 할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난해 9월 시작된 이 연구에는 금산의 10개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기술을 개발한 뒤 단계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인공지능 자체가 대체를 해주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면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금산군이 이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잘 도입이 된다면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도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금산의 깻잎 인공지능 재배 연구가 농업의 혁신과 농촌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지난 주말 거창에서 국제연극제가 4년 만에 다시 막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은 이 시간 구인모 거창 군수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거창 국제연극제가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수승대 수중특설무대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15일간의 공연에 들어가는데요. 첫날 표정은 어땠습니까? 예,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돼서 거창 수성대를 많이 찾았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는 또 비가 오는데도 많은 관람객들이 공연장을 꽉 메워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여름 휴가는 거창 수성대에 오셔서 낮에는 자연 계곡에 또 여름 바캉스를 즐기시고 밤에는 다양한 연극제를 보심으로써 일석이조의 또 문화 관광을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게 수중객석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비가 그렇습니다. 와도 비를 맞으면서 볼 수 있다는 예. 거잖아요. 4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연극제 슬로건이 Begin Again, 또 다른 세상, 꿈꾸는 열정인데요. 참가작 등 올해 연극제 규모와 특이점도 설명해 주십시오. 예, 금년에 해외 8개국을 포함해서 56개 단체 75회가 공연이 됩니다. 지난 22일 선을 보인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선정된 공연 단체 또 지역 예술인 우리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거창 한여름밤의 꿈을 수중 특설 무대에서 했습니다. 이 수중 특설 무대에서 다양한 퍼포먼스와 공연 그리고 불꽃 드론샷을 화려하게 펼쳐서 약 한 3,000명의 관광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예. 또 원래 또 특징은 국내 공식 참가 단체는 1회 금이고 뿐이에 1회만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작품들을 저희들이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프린지 공연은 과거 수성대에서만 했지만은 금년에는 창포원 또 군청 앞 문화광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범위를 넓혔습니다. 네. 지난 21년 2월 16일에 이슈대담 이 자리에 출연을 하셨었어요. 그때는 이제 상표권 이전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제 반가운 소식을 예. 전해주셨는데 예. 내실에는 연극제 정책을 위한 앞으로의 보관이 또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박상훈 씨를 조직위원장으로 모셔서 예. 수준 높고 다양한 작품을 공모하는 내실을 기했습니다. 또 야외 연극제인 만큼 지금까지 수승대뿐만 아니고 창포원 또 군청 문화광장에서 관광을 하면서 연극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네. 특히 또 국제연극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문화 홍보원과 같이 협찬을 해서 예. 영어 또 중국어, 일어, 불어, 스페인어로 저희들이 송출을 했습니다. 네. 또한 거창 출신인 방탄소년의 비, 또 거창에서 학교를 고등학교를 다닌 강동원도 소개를 함으로써 전 세계인들에게 또 홍보를 함으로써
앞으로 세계인이 찾는 야외 연극제로 거듭날 것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 공연장 입구에 발열 체크기를 도입을 하고 또 손 소독제를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편의를 위해서 저녁으로 저희들이 이 시내 버스를 셔틀버스로 활용을 해서 밤 늦게까지 수성대를 오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또 공연장 내에는 우리 거창군에서 제작한 생수 그리고 부채를 제공해서 시원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번에 연임에 성공하시면서 또 거창 재도약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약속 꼭 이루시는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시가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11명과 함께 정례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진주시는 항공교통사업과 2023년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한 기관장들의 협조를 요청했고, 기관장들은 수도권 거주자를 위해 진주시가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주시가 내일부터 2달 동안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에서 소장품 특별전 이성자 숲의 소리를 마련합니다. 짧은 행복, 긴 이별과 빛의 도시 8.15 등 모두 5개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성자 작가의 92년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 작품 30여 점이 선보입니다. 남해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지역화폐 화전의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남해군은 더 많은 군민이 화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 한도를 낮추고 구매한 화전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한도도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줄의 의지에 하늘과 바다 사이를 걷는 등의 짜릿한 액티비티 여행이 인기라고 합니다. 시원하게 더위를 날리는 그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주춤한 장마에 폭염의 기세가 거센데요. 푹푹 찌는 찜통 더위를 오싹하게 즐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원한 남쪽 바다의 절경을 감상하며 아찔함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하는데요. 짜릿한 체험으로 특별한 추억까지 가슴에 담아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하동해안 액티비티 체험장.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이들이 찾았습니다. 매표를 마치면 체중을 달고 안전조끼를 착용하는데요. 자기 체급에 맞는 장비를 챙깁니다. 지브와이어를 타기 전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필수. 설명을 들으며 주의사항을 점검하는데요. 타기 전부터 긴장감을 숨길 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타고 나면 근데 재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너무 떨립니다. 안전교육을 마친 체험객들은 차량으로 이동하는데요. 금오산 정상에서 지브와이어를 타고 내려오는 거라 장비를 싣고 산으로 출발합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안전요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순서대로 탑승을 준비합니다. 막상 자리에 앉으니 지상에서와는 또 다른 긴장감이 몰려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겁나고. 드디어 출발! 아시아 최장 길이인 3,420m를 빠른 속도로 내려가니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느낌인데요. 긴장감도 잠시. 속도가 잦아들면 어느덧 푸르른 산과 다도의 수려한 풍광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여유롭게 한 마리 새가 되어 바람을 타며 날고 있는 기분입니다. 처음에 엄청 무서웠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막 스트레스 확 풀렸어요. 시원한 질주에 가슴 뻥 뚫리는 상쾌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스릴과 짜릿함으로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스트레스가 막 쌓여있는 사람들이 이거 타고 내려오면 한 번에 풀릴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남해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는 전망대.
이곳에서도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고 안전장비를 착용합니다. 천장에 달린 레일에 줄을 연결한 뒤 바닥에 강화유리가 설치된 건물 난간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요. 안전요원의 설명을 들으며 난간 끝에 서서 다양한 행동을 따라해 봅니다. 바로 발 아래 절벽과 바다가 내려다 보이니 아찔하기만 합니다. 일상에서는 이런 높은 데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못 받으니까 놀러 온 김에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거라 생각해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줄에 의지한 채 바다 쪽으로 몸을 내밀어도 보고 하늘과 바다 사이를 걸어가는 기분을 맛보는데요. 가족과 함께한 이 아찔한 체험이 추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시간을 내서 어렵게 온 거거든요. 되게 보람차요. 애들이랑 이렇게 나오니까 시원하고 짜릿하고 좋았어요.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 옥빛 바다에 눈부신 풍광을 볼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데요. 특히 이곳의 명물 하늘을 나는 그네는 하늘과 바다로 뛰어드는 스릴을 맛볼 수 있어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네 타기 전 안전장치는 필수겠죠? 여기 등받이, 등걸이가 있고요. 또 안전바, 벨트가 있습니다. 벨트가 없으면은 몸이 상체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벨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전요원이 서서히 그네를 밀며 하늘을 날 준비를 하는데요. 올라갈 때에는 탁 트인 하늘과 구름에 맞닿는 시원함을 느끼고 또 내려올 때에는 발 아래로 보이는 바다에 풍덩 빠질 것 같은 짜릿함을 온몸으로 만끽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겁 많이 먹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하늘이랑 바다랑 같이 보여가지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야외 활동의 폭이 넓어졌지만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사람이 많은 실내보단 시원한 자연이 펼쳐진 곳에서 스릴과 짜릿함 넘치는 액티비티 체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에 절반 가까이 배치됐습니다. 경남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4명이 기획재정위에, 3명은 국토해양위에 배치됐습니다. 경남 국회의원이 1명도 없는 국회 상임위는 교육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환경노동, 여성가족위원회 등 6곳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대우조선 협력업체 파업을 계기로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법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파업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쌍용자동차 사태 등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킨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해 시가 세계 모유수유 주간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모유수유 권장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모유수유 교실과 사행시 짓기, 사진전이 진행되고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는 임산부 200명에게 LED 수유 등을 제공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는 산모와 아기 건강을 위해 해마다 8월 첫째 주를 모유수유 주간으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상문동의 중학교 신설 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거제 상문동 지역 중학생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기 위한 가칭 상문중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026년 34개 학급, 전교생 966명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3주 동안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 310여 곳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피서지 주변 쓰레기 관리 상태와 쓰레기 수거 체계, 재활용 분리함 설치 여부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또 쓰레기 신고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시군별 기동 청소반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장마는 사실상 끝이 났지만 비가 더 내리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저녁까지는 경남 내륙에, 내일 늦은 오후까지는 북서 내륙으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예보 잘 확인하셔서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는 지속됩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덥다고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놓으시면 냉방병 걸리기 쉬우니까요. 환기도 자주 시켜주시고 적정 온도를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23도 선에서 출발합니다. 낮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 예상되고요. 폭염특보가 발표되지 않은 남해안을 중심으로도 31도 내외로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22에서 23도 선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해를 제외하고 낮에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의 하늘도 오전에 구름 많이 지나다 오후에는 맑겠고요. 물결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또 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나 조선시대에는 역병으로, 한국전쟁 땐 포격으로 죽지 않고 밤새 안녕했냐는 문안인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각종 사건, 사고로 밤새 안녕을 걱정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도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